자, 확률 기본인데 이게 조금 뭐 중요한 듯 좀 안 중요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용어에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문제 풀 땐 좀 편하게 일단은 접근하신 다음에 나중에 엄밀하게 좀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시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률을 관찰하고 싶은 액션이 있겠죠.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했을 때, 한 번 던진다 했을 때 뭐가 나올 거냐 이걸 보는 게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 자체를 주사위 2번 던지는 거를 가지고 볼 수도 있죠. 2번 던진 다음에 거기서 뭘 볼 거냐, 뭐 얘 둘의 합을 볼 수도 있고, 1하고 뭐 3 나오면 합이 4가 되는 거죠. 뭐 2가 이렇게 2개 나와도 4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합을 볼 거면 이 둘은 같은 걸로 보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정하기 나름인 거지. 그런 게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시행을 하게 되면 나오는 이 결과들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4도 나올 수 있고, 주사위 2개니까 뭐 적어보면 1은 안 나오겠죠. 뭐 2. 또 3은 나올 수 있고, 뭐 4 하고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뭐 12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원소죠. 일종의 원소로서 이제 해석됐을 때, 이 전체를 이렇게 딱 아우르는 이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전체 집합이야.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원소 하나씩을 데려가는 어떤 집합을 이게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집합이랑 등치키워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용어들이 좀 쉬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배반사건, 공사건이라는 말도 해요. 공사건. 그 다음에 여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전부 다 집합으로 대체시키면 여러분들이 알던 그 느낌이 되는 거야. 시건이 아닌 사건. 이 부분이 집합이 되면 합집합이 되겠죠? 합집합. 곱사건은 이제 곱이 이제 영어란다. 한자로는 교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돼요.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배반사건은 이제 서로소란 뜻입니다. 집합이 서로소 기억나죠? 겹치는 거 없는 거. 공사건은 예상하시다시피 공집합. 여사건은 여집합이겠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 여집합에 해당하는 어떤 이 결과를 데리고 있는 애를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 너무 낯설게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 근원사건은 얘가 원소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 엄밀히 하면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 하나짜리 집합인 거지, 어디까지나. 얘도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원소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랑 뭐 초등학교 때도 좀 다뤘던 개념인데, 이제 확률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학적 확률, 이게 이제 평소 우리가 좀 익숙한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을 텐데, 뭐 요게 비중이 작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수학적 확률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아까 우리 표본 공간 있었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어떤 사건, 그 A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개수분의 개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 개수분의 주목하는 거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제 P, probability니까 PA 이렇게 써주면 이제 A의 확률이라 이런 표시예요. 표시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뭐 조사를 해봤을 때 그게 어떠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 따르면 주사위를 만약에 2개 던졌는데 합이 2가 되는 경우를 봤을 때, 주사위 2개 던지니까 경우의 수는 36이 되겠죠. 6 곱하기 6. 그럴 때 합이 2인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뭐 1, 3, 그 다음에 2, 2, 3, 1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확률이 1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그런데 실제로 던져보는 거야. 그래서 한 뭐 36번 던졌더니,
한 4번 나올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한 360번 던지면 거의 한 30번 근처에서 놀 것 같아요. 40번까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한 31번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게 3600번을 던지면 좀 더 300에, 즉 원래 요 확률에 좀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게 1, 2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뭐 5개, 6개 차이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점점 통계적 확률은 수가 많을수록 수학적 확률에 근접해 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의 예측인 거고,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네모칸의 관역이 있을 때 어떤 공을 던지는 거야. 공을 던지는데 얘가 무조건 이 안에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건데, 정확히 4등분을 했다면 얘는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발전시켜서 보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좀 주의하실 점은 이제 경우의 수하고 좀 차이가, 실제로 여기 이제 얘네들이 경우의 수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차이가 아까도 잠깐 봤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주사위가 만약에 같으면 1, 3, 3, 1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걸 한 개로 봤지만, 확률에서는 전부 다 이거 다르게 봅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좁은 데 써서 미안한데. 그래서 이 36 안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같은 주사위라고 했을 때 1, 뭐 2, 1 같은 게 원래 경우의 수에서는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주사위가 같더라도 확률은 좀 다르게 봐줘야 돼. 그래서 같은 것도 다르게 봐야 한다. 요거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뭐 간단하게 설득을 하자면 우리는 주사위 2개를 구분 못하더라도 우주는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주사위가 실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얘네를 같게 볼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정한 것이라서 실제로는 같든 다르든 무조건 다른 주사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요게 1, 2 나온 거랑 2, 1 나온 게 실제 벌어지는 일에서는 같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요게 둘 다 1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무조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각면이 3, 5, 6, 7, 8, 11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한 종류 면체죠. 거기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이제 집합으로 보는 거죠, 사건. 용어 집 익히라고 나온 문제고,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B, 소수가 나오는 사건 C예요. 3의 배수, 그다음에 2의 배수, 소수가 됩니다.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골라라. 배반 사건 뭐였죠? 서로 소였어. 즉 겹치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각 사건을 한번 나열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3, 6, 이거 끝이네? 그쵸? B 같은 경우에는 2의 배수니까 짝수 6,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소수니까요. 이 소수는 3, 5, 7, 11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겹치는 게 여기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겹치지 않는 거는 B, C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서로 소인 상황, 용어 아는지 물어보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이하일 확률 이러고 있어요. 다르니까 편한데 같아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일단은 분모는 주사위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채우라고 경우의 수에서 공부를 한 거죠. 두 눈의 수가 차가 2 이하인 거는 차가 2일 수도 있고, 차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차이니까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나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차가 2가 되려면은 6하고 4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거 점점 줄어. 5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1까지 가면 안 되고 3까지 가야겠죠. 그때마다 얘가 같이 줄어가면서 뭐 여기 없었구나. 1에서 여기 뭐 2하고 1만 4만 써주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둘이 바뀌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6이고, 5, 4, 3이 되고, 여기가, 4, 3, 2, 1인 것도 역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관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총 8개가 나오겠죠.
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시작하고 끝만 쓰면 6하고 2까지 될 거고, 얘는 5부터 1까지가 되겠지. 얘도 반대가 똑같이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0이 되는 애들은 같은 애들이니까 6 그 다음에 1까지 있을 때 얘도 6부터 1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되고,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 필요가 없겠지. 그럼 개수 세주면 여기가 8개, 여기가 10개죠. 그 다음에 여기가 6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뭐 규칙적으로 사실 줄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합한 합사건, 굳이 용어를 써봤어요. 이지만 그냥 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10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약분해주면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5번이죠. 다음 거.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경우의 수를 우리가 봤었죠. 근데 이제 확률이니까 전체 중에 원하는 부분을 분자에 얻는다는 느낌.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냐? 전체는 이런 조건 없이 일단 서로 다른 요거와 꽂을 때까지는 기본 조건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배열하는 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일로 와야 되고, 양 끝에 시집이 오는 거는 이제 그 중에일 거 아니야? 그 중에 양 끝에 시집이 오는 게 여기 분자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서로 다른 소설 2권, 다른 시집 3권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가 5팩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가야 될 거는 양 끝에 시집이 와야 되잖아. 시집이 이렇게 양 끝에 와야 되니까 시집 두 개를 누가 어떤 걸 할지 골라줘야겠죠. 그럼 여기 2개 올게 3개의 시집 중에 2개를 고른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냥 3 곱하기 2 하셔도 돼요. 3개 중에 2개 넣고. 그럼 나머지 여기 3개를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다 다른 거니까 3팩 하면 되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당연한 거지만 분모 중에 있는 애들 중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약분 진행하면 이렇게 했을 때 5, 4 이렇게 되겠죠. 4 약분 한 번 더 해주면 여기가 2. 그래서 10분의 3이다 이렇게 치면 되겠죠. 10분의 3이고, 이 문제를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은 결국 가운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거나 배치하는 경우와 여기에 시집만 배치하는 경우를 가면 될 것 같아. 아무거나는 5 곱하기 4죠. 나머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3팩이 약분된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집중해야 되니까 3하고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봐도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초반엔 조금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풀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요 문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이거 원순열 이용하는 것 같다, 그지? 번갈아 가면서 앉을 확률이야, 번갈아 가면서.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분모죠. 그럼 남 3, 여 3이 원탁에 둘러 앉는 거고, 어차피 분모는 생각해보면 그냥 6명이 앉는 거라서 6팩 나누기 6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남녀가 번갈아 가며 앉아야 되는데, 원순열 할 때도 했지만 이렇게 뭐 조건이 있어버리면은 하나씩 배치하는 것도 좀 방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남자 3명을 이제 먼저 앉힌다 뭐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 뭐 남자 1명 앉히고 여자 1명씩 가고 이래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전자로를 택하겠습니다. 그럼 남자 3명을 앉혀야 되는데, 남자 1명 우리 1명씩 보내는 거였지? 가서 앉으라고 하면 이 모든 자리가 지금 현재 같은 자리니까 1이었던 거죠. 그 남자 여기 앉았어. 매일 1 이렇게 쓸게요. 그럼 남자 2마리는 이제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잖아, 그치? 더 이상 원이 아닌 거니까 요 2개 중에 가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다 쓸까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남자 2마리는 여기 중에 앉으면 되니까 M2, M3 이렇게 하면서 앉히는 방법이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학생들은 여기 이제 또 앉는 거고, 역시 아까 1 하는 순간 원이 깨졌거든요. 여기 이후로 원이 아니야. 여기에 원순열 조건 걸렸을 때 중요한 거였지? 그럼 이 세 자리에 앉는 거니까 그냥 또 단순하게 3팩 이래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 좀 진행해보면 여기가 6 먼저 하고 나면 5, 4 이렇게 5팩 남을 텐데, 거기서 3팩을 이렇게 약분을 하면 5, 4 남겠죠? 그럼 2가 2니까 요거만 약분 한번 더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10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네요.
자, 1, 2,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일 확률은 때 전까지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죠, 순열. 자리가 있으니까 중복 순열인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체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중복해서 배치하는 거죠. 세 가지, 뭐야 이거.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럼 이게 3의 4승. 심플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분자해 가야 될 거는 어떻게 되냐. 요 네 자리 중에 홀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짝수가 오면 안 돼. 나머지는 상관이 없지.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건 무조건 1로 고정인 거지. 그러니까 앞에만 채우면 되고, 앞에는 여기에 막 와도 돼서 세 가지. 요 1은 이제 숫자 1을 말하는 거고, 이건 경우의 수를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럼 3의 몇 승? 3승. 이래 버리면 되죠.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3분의 1인 거고, 결국 이게 또 아까랑 비슷한 게, 여기 마지막에 얘가 중에 얘만 오면 되니까 앞에 거는 좀 무의미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개의 문자 알파 고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길 이웃합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때 전까지가 전체야. 그럼 이제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같은 게 있어. 두 개 있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일단 7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분모에는 7팩 나누기 2팩 같은 거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모음을 지금 살펴보면 A 그 다음에 A, O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묶어줘야 되는 거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럼 AAO 이렇게 묶고 나머지 LPHG는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한 덩어리로 봤으니까 5팩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 안에서 내부 배치를 또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3팩이 있겠지. 그래서 1팩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약분 진행하면 이렇게 하니까 7, 6 있었고 3팩이 6이죠. 이렇게 됐고 얘는 이제 분 자로 올라가 버리면 2가 될 것 같아. 그래서 7분의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콜라캔 4개와 사이다 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캔 2개, 사이다 캔 1개가 나올 확률을 자, 그러면 이제 3개를 꺼내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분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콜라 4개 있고 사이다 5개 있으니까 이게 경우의 수 볼 때는 같은 걸로 봤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흰 구슬이 3개가 있고 주황색 구슬이 하나만 있어. 그럼 경우의 수에서는 내가 이걸 하나를 꺼낸다 그러면 2가지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주황색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거든.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주황색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같다고는 하지만 서로 다른 개체로 인정이 돼야 비율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콜라캔 4개와 사이다캔 5개 그냥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 다만 그 결과를 얘네끼리는 구분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4가지 경우 중에 서로 다른 3가지 경우를 내가 하나로 보겠다. 이렇게 봐줘야 이 흰색 공이 나오는 확률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봐줘야 돼. 그렇다면은 얘는 전체 9개 중에서 꺼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9C 3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괜찮죠, 그지? 그럼 이 콜라 2개랑 사이다 1개인데 콜라는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4개 중에 아무 2개나 와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 4C 2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사이다는 5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니까 5C 1. 서로 다른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와도 난 사이다 1개로 인정.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얘가 9, 8, 7, 3, 2, 1이죠. 자, 그 다음에 4, 3, 2, 1, 5, 9, 0. 계산은 뭐 어렵진 않은데 천천히 가보면 2약분, 그 다음에 4하고 8, 여기 2 남았고 3하고 이렇게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요 3은 이렇게 날아가니까 14분의 27이 남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답 3번. 자, 이어집니다.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들어있다. 말씀드렸듯이 다 다른 걸로 봐야 돼. 결과만 같은 걸로 합친다.
파란 구슬, 색깔을 좀 맞출 거랬나? 흰 구슬, 파란 구슬, 검은 구슬 뭘로 해야 돼? 이걸로 할게. N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 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뭔 소린가 싶겠지만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을 억지로 이제 문제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확률이 8분의 1이었다. 이런 얘기를 괜히 통계적인 느낌을 주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준 거는 이 전체 흰 구슬 2개, 그 다음에 파란 구슬 3개, 그 다음에 검은 구슬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N개인 상황에서 얘네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딱 꺼내왔는데 그게 흰 구슬 확률, 이 2일 확률, 요게 얼마가 됐다? 8분의 1이 됐다. 라는 얘기로 가는 거야. 왜? 통계적 확률은 전부 다 뭐로 가니까 수학적 확률로 수렴하게 되니까. 뭐 좀 싱거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니까 이게 1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1이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싱거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하학적 확률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자, 한번 요것도 뭐 사실 조금 이제 옛날에 많이 나오던 스타일인데 요즘에도 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한 변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예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예각이 되려면 직각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A하고 P하고 B가 딱 직각이 되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직각이 되는 순간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둔각이 되는 거죠. 굵어졌는데 밖으로 가야 예각이 될 거 아니야. 확대를 하니까 이게 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제외하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각이 되는 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원주각 때문에 원이 돼요. 그죠? 얘가 지름이라고 봤을 때 그죠? 직각이 되는 점들 모아놓으면 원 된다. 이런 거 이제 상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하는 부분은 예각이니까 이 바깥쪽으로 가줘야 지금 그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이 충분히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런 문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전체 면적은 1이었을 거고 그지? 저 부분의 면적이라는 거는 뭐 직접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1에서 저 부채꼴 반원이죠? 를 빼면 될 것 같은데 이 부채꼴의 면적은 반지름이 지금 2분의 1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파이 중에서도 2분의 1, 즉 얼마냐면 8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냐? 답 그대로입니다. 1-8분의 파이라는 수가 되겠고 얘가 1보다 작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서 손색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확률이라는 거는 아까 초반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당연히 전체 중에 여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고 역시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는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갑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뒤에 이어서 주제별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